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미국 정부 측에서 전략적 비축 자산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설로 처음에는 좀 나왔었어요. 근데 미국 정부가 아니고 정정할게 일본 정부에서 네, 일본 정부에서는 전략적 준비 자산 편입 주장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어렵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히 좀 들어보면은 그 일본의 암호화폐 전문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일간의 의견과 관련해서 아직은 논의 중이기 때문에 견해를 명확히 하긴 어렵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게 다른 기사를 보면은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다 이런 기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사들 보시면서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본에서 선택을 하는 것도 국가적으로 전략적 비축 자산을 선택한 엘살바도르 제외하고는 또 최초의 국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조금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속 제가 한번 팔로우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서도 계속 말씀드릴 거지만 이제 암호화폐 OTC 거래량이 이제 집중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OTC 거래량의 장외 거래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근데 장외 거래를 그러면은 이제 왜 하느냐. 대부분 블랙락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은 거래소에서 사기보다는 이렇게 장외 거래를 좀 많이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거래소에서 사게 되면 그 기록들이 조금 남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기업 측에서 내가 지금 얼마를 사고 있고 뭐 비트코인 얼마 샀다 이게 이제 완전히 실시간으로 거의 공개가 된다라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또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면으로. 그래서 장외 거래를 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장외 거래가 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투자자들 자체가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도 일단 새로운 암호화폐에 노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외하고 알트코인 쪽에 관한 이제 포트폴리오 채택이라든지 매집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논의 중인 상황이다라는 부분들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 암호화폐 가격 상승세 대비해서 거래량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합니다. 크라켄의 장외 거래량은 전년 대비해서 무려 220% 증가를 했습니다.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도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미 대선을 앞뒀을 당시에는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했지만 시장은 오히려 한산한 편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은 대선 종료를 거래의 시작 청신으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미 대선 이후에 장외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투자자분들이 이제 거래소 말고 이제 다른 쪽으로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매집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요런 또 이해도를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래들이 프라이버시 보호 트랜잭션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집 중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고래다라고 한다면 큰손 투자자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큰손 투자자가 블랙락과 뭐 피델리티와 같은 기관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큰 손의 개인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 분들이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 트랜잭션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집 중이다라는 게 이제 보여졌습니다. 크립토컨트에서 제시했던 온체인 지표인데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일단 비트코인 고래들의 코인 조인 그러니까 이게 거래를 한 대 묶어서 출처를 알 수 없도록 만드는 믹싱 거래라고 해요. 이 거래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코인 조인 트랜잭션이 보시면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었죠. 저희가 조정 국면이었을 때도 이제 증감 추사를 보냈는데 주기영 대표가 이제 자신의 X를 통해서 지난 2년 동안 연평균 코인 조인 거래 건수가 3배 이상 증가를 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해커의 도난 자금 세탁에 의한 것이라고 조장을 하거나 혹은 뭐 자금 세탁용으로 사용이 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올해 이러한 거래의 상당 부분은 ETF, 커스터디 누적 주소 유입 등으로 유입됐다고 설명을 하면서 비트코인 고래들은 종종 이러한 거래를 통해서 자금을 새로운 기관 투자자한테 전달한다라고 합니다. 앞서서 이제 장외 거래 쪽에 가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렇게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 트랜잭션을 통해서 어떤 투자자들이 새로운 기관 투자자한테 이렇게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그런 사례들에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요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모르게 또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예를 들자면 지금 10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지만 그 이면에 더 많은 비트코인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을 가능성들도 좀 시장에 나온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현재까지 기관과 ETF의 공개 보유량을 총합해봐도 24만에서 42만 비트코인을 누적한 고래의 정체는 파악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과연 이 고래가 이렇게 크게 매집하고 있는 고래가 누구일까에 관한 그런 이제 궁금증들도 커뮤니티에서는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모르는 어떤 대형 이제 세력들의 매집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뉴스 몇 개만 더 체크를 해보면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보유량이 올 1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가격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거래소 내에 이제 비트코인이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수요가 몰릴 경우에 가격이 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도 계속되는 기대감들도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내용의 팩트는 이제 비트코인 보유량 올 1월 달 이후에 최저치다. 그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내용인데, 2025년도 코인데스크에서 2025년도에 암호화폐 시장에 도래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을 이야기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게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리플도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암호화폐 상품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디지털 중추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테더는 2024년 상반기에 52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면서 블랙록을 제치고 가장 수익성이 높은 암호화폐 회사로 등극했다라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회사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정치적인 방향성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또 공공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 자산으로도 좀 여겨지고 있다. 물론 이 해석에 관해서는 조금 너무 이제 지나친 평가다 이런 이제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기사로 나온 내용이라서 같이 한번 말씀을 해드리고, 그리고 스테이블 출시에 관해서 이제 최근에 또 리플 쪽에서도 출시가 됐었고 또 추가 출시에 관한 내용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마스터카드와 같은 주요 은행과 결제 회사들이 이 분야에 굉장히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활용할까, 그리고 어떻게 좀 우리 결제 시스템에 도입시킬까,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이제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이제 2025년도에 더 커질 것이다. 요 시나리오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 유입에 관해서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새로운 카테고리를 이제 새로운 기관 참여자들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육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더 이상 이제 비트와 이더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 쪽을 매집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커지는 시장이 이제 디파이 시장이다라고 하는데, 이 디파이 시장의 성장성들도 2025년도에 크게 증폭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 그리고 디파이 시장의 성장, 이런 것들도 내년에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ETF가 새롭게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에 솔라나 ETF가 지금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솔라나 ETF는 이제 2025년 상반기에 현시가 되거나 그게 아니라면 2026년도 이후로 연기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그 이외에도 뭐 리플 ETF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뭐 라이트코인 쪽에 관한 ETF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가 한데 모여진 ETF도 출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ETF 출시 때문에 시장 파이가 조금 더 커질 거고 소매 투자자들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게 이제 2025년도 코인데스크의 전망 중에 한 가지였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